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거하여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환난 날의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예배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정원 목사님, 또 김현기 목사님, 또 저보다 훨씬 앞서서 땅굴 안보를 위해서 애써 주셨던 정창화 목사님, 참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0월달 한 달과 11월달까지 의정부에 있는 산위에 올라가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간 기도를 40일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신 징표를 몇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11월 8일 날 서울역 광장에서 3,000명이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했습니다. 땅굴 안보 구국기도회. 그 자리에서 마른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너의 기도를 응답한다. 11월 8일이 지나고 났을 때 저게 무슨 응답인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최근에 중국을 들어갔다 나온 선교사 한 분이 중국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그렇게 하면서 봤던 사실을 저한테 증언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0월 3일 날 김정은이 전용기를 타고 3명의 북한군 고위급이 내려온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북한의 넘버 2, 3, 4 하는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10월 3일 날 내려왔었고 그러고 얼마 있다가 10월 달 중에 북괴군의 보위부 건물이 폭삭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80명의 고위급 정치, 군사, 당 지도자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는 전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인데 중국에서는 인터넷으로 밝혀졌는데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이가 내려왔다 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 혹시 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80명의 당, 정, 군의 고위급이 그 건물이 중요한 국가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죽었다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10월 30날 중국 인민군, 중국 군대의 대변인인데 장군이더랍니다. 이 장군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북한군이 전쟁을 일으키면은 중국군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겠다 하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10월 30일 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영전에서 11년도 12월 17일 날 김정일이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 영전에서 김정은이가 대놓고 한 말이 3년 내에 통일하겠습니다. 3년 내에. 그게 어제 12월 17일이 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넘어갔습니다. 아마도 중국이 말렸고 미국이 말렸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리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1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를 공개 처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화염 방사기로 찢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3월 4일부터 작년입니다. 작년 3월 4일부터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하면서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하면서 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이라고 하는 3,500km 날아가는 미사일, 하와이도 괌도 때릴 수 있는 그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자기들 이름으로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무수단 미사일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선제 공격을 하겠다 위협하면서 전쟁 쇼를 벌였던 것이 작년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쟁을 말린 장 본인이 장성택입니다. 왜? 중국 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말렸느냐? 미국이 중국 네가 말리지 않으면 우리가 북한을 점령하고 네가 개입하면은 중국도 날려버리겠다. 이게 미국의 핵 전략입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중국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날리더라도 최소 400기 이상을 태평양 상공에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MD라고 합니다. 미슬 디펜스. 이 미슬 디펜스 능력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꺼번에 날린다고 해도 다 막으면서 중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핵 억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발동해서 중국 네가 말려라. 못 말리면은 남북한을 통일시킨다. 이것이 작년 기억하시겠지만 2월 달에 케리 미 국무장관이 2월 1일로 기억하는데 미네의 세계 안보 포럼에 가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중국과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한반도 통일은 북한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서 점령해서 통일을 시킨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이런 국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저는 인터넷에서 또 책에서 발표를 한 것이 대한민국은 66.6%가 종북 좌익이 다 장악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심리, 국방, 언론 할 것 없이 다 종북 좌파가 장악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아일보의 한 기자가 땅굴 안보를 위해서 저희를 취재하다가 저한테 고백한 말이 데스크에 동아일보 데스크에 종북 좌파 출신 서울대학교 운동권 출신이 앉아있는데 땅굴이 뻥 뚫린 것이 아니면 보도도 하지 말아라고 해서 제가 보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동아일보의 현실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댈 수도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가 종북 좌파가 데스크를 점령했으니 어딘들 못했겠습니까? 2000년도 6월 15일 날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8월 달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이가 46명의 언론인 대표를 데리고 김정일이를 만나러 올라가서 7박 8일간 향응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5개 문항으로 된 남북 언론인 협회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성명의 두 번째 항이 뭐냐? 상호 중상 비방을 하지 않겠다. 이 조항의 핵심은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은 김정일이와 북한에 대해서 공격하는 행위를 중지하겠다 하는 것에 사인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긴 여름밤, 8월달 여름밤에 기쁨조의 향응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X파일을 다 만들어갖고 대남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이가 10월 3일날 1호기 타고 내려왔던 그 김양건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X파일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데
아마도 북한을 가셨다 온 대한민국의 목회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X파일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어느 대한민국의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김모 목사님이 그 교회 예배에서 한 달 된 것 같아요. 땅굴, 이곳에 땅굴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개미 구멍 하나도 없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자, 이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자의적으로 말했겠느냐 아니면 X파일에 의해서 조종돼서 말했겠느냐,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땅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간혹 나오겠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틀려졌을까?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원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종북 좌파에게 아껴버린 이 대한민국을 이제 되찾는 일을 여기 계신 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이걸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61세인데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종북 좌파, 종북 숙의 박지원이한테 제가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땅굴 없다라고 외쳐대는 김관진 종북 간첩한테 제가 뭐 하려고 충성하겠습니까? 한민국 사관학교 1년 선배입니다. 저는 공군사관학교를 나왔지만 그 사람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김관진에 의해서 발탁돼서 땅굴 없다, 땅굴 묻는 일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저 역적 같은 선배를 제가 뭐하러 섬기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제가 브리핑하는 것을 들어봐 주시고 비겁하게 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땅굴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제발 이제는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제발. 저는 이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왜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땅굴 뚫고 내려오면 다 죽는 겁니다. 1000만이 아니라 2000만, 3000만이 죽을 겁니다. 왜? 우리가 5000만이고 북한이 2500만입니다. 이걸 다 하려면 지들 2500만보다 더 작은 숫자만 남겨야 되니 최소 2500만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보트피플이 되고. 자,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75년 4월 30날 구찌 땅굴에 의해서 월남이 망가졌는데 그 기록지가 250km랍니다. 대한민국의 땅굴은 2500을 넘어서서 제가 이걸로 숫자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이제 땅굴의 현황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나라를 살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군은 전국에 바둑판 같은 땅굴망을 건설했습니다. 왜?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땅굴 없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지금도 남양주시 지금동의 땅굴을 12월 5일 날 국방부가 덮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매체, 언론을 지배하는 자, 나라를 지배하는데 박지원이가 언론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배하는 자는 사실상 박지원입니다. 어제 김양건이 만나러 또 김정은이 만나러 올라갔다 왔지 않습니까? 지 마음대로입니다. 정부는 임진강 이남의 땅굴 없다며 12월 5일 날 양주 광사동과 남양주 지금동 땅굴을 또 덮었다. 제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장성택을 처형한 김정은은 이제 금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규군 120만, 예비군 700만에서 820만 중에 땅굴 규모로 봐서 수백만 명을 동시에 집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김정은이는 2012년부터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가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으니까 2012년부터 저 김정은이라고 하는 친구가 3, 4분 만에 쓸어버리겠다. 3, 4분 만에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일개 국가의 지도자가 뻥을 친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저게 무슨 수단으로 저럴까? 땅굴망입니다. 네, 다음.
저게 TBM입니다. 직경 14m인데 저놈들은 직경 2.2m 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직경 2.2m 되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여튼 막 넣고 팝니다. 지금도 파고 있습니다. 지금동, 남양주시 지금동에서 12월 5일 날 작전 결과 땅굴 없다. 국방부가 발표했는데 그곳에서 지금도 땅굴 파는 소리를 좀 이따가 녹음한 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2월 5일 날 땅굴이 없다라고 발표했는데 12월 15일, 12월 16일 녹음한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황장엽 씨가 1997년도에 귀순을 해갖고 북한이 땅굴 파는 기술이 세계 인류다. 그리고 사건이 생겼을 때 도망갈 땅굴을 70년대부터 김일성이가 팠는데 그 기록지가 640km나 된다. 저거 한번 보십시오. 저게 평양에서 중국으로 내뺄 루트, 그 다음에 저쪽 단천에서 해상으로 내뺄 루트, 바닷가에 나가 있다가 도망갈 루트, 이걸 지하 300m에다가 땅굴을 파서 저렇게 만들었다. 이게 황장엽 씨가 증언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듣고서 눈이나 하나 깜빡하셨습니까? 이게 한국일보가 발표한 그래픽입니다. 제발 이제는 거짓에서 깨어나십시오. 거짓말하는 놈들 말 듣고 안전하다 제발 이 짓은 멈춰주십시오. 저기 보면 오른쪽 밑에 보면 지하철이 100에서 150m로 다니고 저쪽 비밀 땅굴, 도망갈 땅굴이 300m에서 다닌다고 황장엽 씨가 증언한 것을 가지고 여러 기자들이 저렇게 그려서 발표한 겁니다. 저게 2009년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1997년도에 넘어왔는데 12년이 지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발표된 겁니다. 왜? 김영환이라고 하는 안기부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던 그분이 폭로했기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다음.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종창 신부님이 그린 땅굴망입니다. 그분이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26인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땅굴 찾는. 그리고 그분은 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땅굴을 찾아서 저렇게 그렸는데 1번, 2번, 3번 해서 17번까지 나오는데 저게 기록지가 10km, 20km, 30km, 40km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기 보면은 1번, 2번, 3번 옆에 3번 쓰여져 있는 것이 제3땅굴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쭉 가다 보면 9번에서 2번 2호 땅굴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17번에 4호 땅굴이 나와 있는데 기록지가 3.5km 이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3.5km 이내 4개만 김일성이가 들켜준 겁니다. 일부러 들켜준 것을 국군이 찾은 겁니다. 그리고 기록지가 10km, 20km, 30km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메커니즘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은 3.5km 이내짜리 4개를 1땅굴, 2땅굴, 3땅굴, 4땅굴 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종창 신부님이 다 돌아보고 저기 맨 위에다가 뭐라 썼냐면은 발견된 짧은 4개 땅굴은 장거리 땅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란 작전으로 썼다. 이종창 신부님이 이걸 밝혀내고 2008년도에 땅굴 탐사 33년 총정리라는 책을 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발 이진삼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체육부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했던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선배 장군이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참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북계군은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을 팔 수 없다. 엊그제도 텔레비에 나와서 이 죽일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0년대에 4km를 팠다면 40년이 지난 지금은 40km도 타고 400km도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믿고 있는 5천만 이 민족은 뭐 하는 민족입니까 도대체? 지금
지금도 텔레비에 나와서 이진삼 씨 4km 이남으로 못 판다. 한민구 4km 이남으로 못 판다. 김관진 4km 이남으로 못 판다. 예라이 빌어먹을. 자, 인공위성을 띄우고 핵실험을 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4km 이남으로 못 판다라고 하는 얘기를 장군 별 4씩 달고 이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제발 여기 계신 우리 영적 지도자분들은 이제는 제발 깨어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놈이 있으면 저처럼 네 대가리는 아메바 대가리다. 아메바도 그 정도는 생각할 것이다. 예, 다음. 땅굴 존재의 증거는 시민이 제보를 해옵니다. 여기 땅굴 파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그 소리를 들어보시겠지만 그러면 가서 다우징 탐사를 합니다. 다우징 탐사가 요걸 엘라드라고 합니다. L자로 생긴 쇠 막대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땅굴 탐사하는 겁니다. 땅굴 탐사하면 땅굴 위에 올라가면 이게 쫙 벌어집니다. 이 방향으로 두 개가 이렇게 벌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모아서 이 땅굴 위를 지나면은 여기 가서 또 이렇게 딱 벌어집니다. 아하, 방향이 이렇게 돼 있고 폭은 여기서 2m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모아갖고 가서 벌어지는 곳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깊이로구나. 10발자국 가서 벌어졌다. 그러면 제가 80cm로 한다면은 8m의 깊이가 있구나. 우리 정창화 목사님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땅굴을 찾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뭘 하느냐? 도로가 균열이 나와 있는데 가면 그 위에서 이게 쫙쫙 벌어집니다. 요거는 부실공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땅굴 때문에 도로가 균열됐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저항, 전기 비저항 검사라고 하는데 땅에다가 전류를 보내면은 구멍이 있으면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저항치가 높게 나옵니다. 수맥이 있으면 낮게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픽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과학적인 전기 비저항 검사입니다. 이거 다 해갖고 땅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추물 속에 집어넣어서 끄집어 보면은 시추물이 또 이거는 인공으로 막았던 흔적이다. 아니면 구멍이 뚫렸구나. 이렇게 해서 땅굴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저게 이제 영국 사람 다우저 협회 회장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쿠알랜드라고 하는 휴전선에서 불과 4km가 안 떨어진 곳인데 저 왼쪽에 임진강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서 땅굴을 파서 밑에 흔적이 저렇게 남았는데 다우징으로 테스트를 하니까 땅굴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도로가 저렇게 균열이 열병을 하듯이 쫙 지나갔는데 저게 수십 개에 이릅니다. 저 지역에 수십 개. 제가 줄여서 수십 개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는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연백군에서 바다를 건너서 저렇게 또 열병하듯이 쫙쫙 되어 있는데 강화도에 해병대가 지키고 있지만 지키는 뒤로 땅굴이 흘러서 뒤 배후를 공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관진이 이걸 보여줘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는 제가 존경할 수 없는 역적입니다. 역적. 그래서 제가 10월 12일 날 기쁜 우리 교회에서 저놈들 참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한 60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해외만 나가면 해외에서 대통령 정신 차리시오 해갖고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김관진 땅굴이 있다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해갖고 김관진 그거 가지고 또 언론을 다 동원해갖고 땅굴 없다, 땅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의법 처리하겠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는 의정부 바로 옆에 있는 잭슨이라고 하는 캠프 잭슨이라고 하는 미의 부사관 학교 건물 바로 옆에다가 6가닥이 내려와서 27개 가닥으로 해서 우리 서울로 집어넣는 자리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자, 저게 그냥 생겼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 때문에 그렇다. 그게 일직선으로 갈라지겠습니까? 부실공사라면?
북악산 도로입니다. 북악산은 땅굴밭입니다. 북악산에는 이제 청와대 북쪽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방에 땅굴 출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게 시추물입니다. 그리고 저 돌이, 밑에서 나온 돌이 화약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갖고 저렇게 까만 반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기 비저항 검사인데, 전기 비저항 검사하면은 왼쪽 위에 수맥이 보입니다. 파란색으로 전기가 잘 통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중앙 하단에 저것이 땅굴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윤종렬 박사팀이 밝힌 겁니다. 그런데 땅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쓰느냐? 고비저항, 저항대다.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지역이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저걸 갖다가 줘도 저것은 땅굴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90년도 제4 땅굴 발굴 이래 24년 동안 이 거짓말을 해대는 겁니다. 12월 5일 날도 그 거짓말을 한 겁니다. 땅굴이 덮여진 이유는 이제 정리하면 김일성이가 4개만 보여주는데 3.5km 이하짜리 4개만 보여주고 어떤 곳에서도 증거가 나와도 증거 아니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안기부와 국방부와 언론에다가 다 심어놨습니다. 따라서 땅굴 증거가 나오면은 언론이 달라붙고 국방부가 달라붙고 국정원이 달라붙어서 아니다라고 선전전을 해야 되는데 김진철 목사님이나 이종창 신부님이나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성주 장군이 나와서 이거 이겨보겠다고 하는데 역부족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부 차원의 땅굴, 장군들의 무능. 여기도 우리 박 목사님 장군 세계에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맨 위에 대가리 장군이 대장이죠. 땅굴 없다. 한마디 하면 알아서 기는 겁니다. 알아서. 자, 김관진이가 땅굴 없다. 그러니까 박규철 대령 육군 땅굴 탐지과장인데 우리는 땅굴 은닉과장이라고 부릅니다. 땅굴 은닉과장이 와서 땅굴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은닉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4 땅굴 발굴 이래 24년 동안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육군의 김요환 참모총장이 땅굴을 찾을 의지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김요환 장군의 직속 부하인 박규철 땅굴 탐지과장이 땅굴을 찾을 것으로 이번에 오해를 했습니다.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부터 작전에 들어갔는데 12월 2일 날 3시간 대담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휴전선 4km 이남에는 땅굴이 없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 TBM 소리라고 그 지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분석 결과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거짓말 시킨 겁니다. 12월 1일 날 시추공에서 이거 했다고 하는 것은 시추공 PVC관 바깥에서 흙과 돌이 무너지면서 부딪혀서 나는 소리지 땅굴 속에서 역대책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작전하고 5일날 발표하기로 했는데 12월 2일날 3시간 대담을 통해서 저한테 땅굴을 덮으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회의가 12월 2일날 지금동에서 1시 반부터 5시까지 3시간 반 동안 있었던 회의였습니다. 거기 증인들이 여기 우리 같이 와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땅굴 덮기, 좌파 지식인들의 선전, 언론인들이 이제 땅굴 없다, 땅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놓고 보도하지만 엑스파일에 조종을 받는, 그리고 땅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군소 언론, 아주 작은 언론, 엑스파일에 지배를 받지 않는 언론들만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성의 천재적 책략. 두 번째 보면 김부성이와 신중철이라고 하는 땅굴 4km 이남 못 팝니다라고 하는 놈을 김일성이가 내려보냈습니다. 신중철이는 대위 계급장을 달고 판문점에서 총 한 자루 차고 기순해갖고 83년도에, 그리고 이진삼, 그 당시 완스타였는지 투스타, 이진삼 씨와 호영호제를 하면서 4km 못 팝니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준 장 본인이 위장 귀순자 신중철로 보입니다.
2001년도 대령까지 진급해갖고 정보사령부에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정보사령부에서 우리 작전주의소, 전시작전주의소가 어디에 있는지 좌표를 다 북에다 올려보내갖고 정확하게 땅굴이 우리 전시작전주의소 그 밑을 정확하게 지납니다. 누가 보내줬느냐? 아하, 신중철 이놈이구나. 그리고 2001년도에 중국으로 가서 제대한 다음에 사라졌는데 아마 대한민국이 점령당하는 날 선봉장으로 이놈이 장군 계급장을 달고 나타날 것이다. 제가 여적의 장군들 책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아마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자, 좌파 지식인들이 아니라 저 여적의 장군들도 다우징은 미신이다 하는데 다우징은 과학입니다. 다우징은 지금 물란서와 러시아에서는 석유 탐사하는데도 저 다우징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석유도 찾고 광물도 찾고 잊어버린 물건도 찾고 할 수 있는 것이 다우징 능력인데 대한민국은 김일성이가 다우징 미신으로 만들어라고 하니까 장군들까지 동원돼갖고 다우징은 신뢰할 수 없다. 이 짓 하고 있습니다. 다우징은 과학입니다. 버럭은 금강산 지하기지 남한내에 버리도록 해라. 버럭 처리 의심의 해산. 저기다가 제가 코드로 썼는데 버럭 처리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땅굴이 이렇게 지나고 있으면 이 일직선상에 통일교 계통의 1뭐 2뭐 하는 회사가 질비하게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름도 대주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 회사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게 하여튼 나라가 바로 잡히는 날은 저것들 다 바로 잡아야 될 일입니다. 다음. 이진삼, 김진영, 김진호 여기 저 장로님들 알고 계신 목사님들 계시겠지만 저는 한 가문에 대해서는 못할 짓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문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 5천만의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진삼, 김진영, 김진호는 민족의 역적으로 여기다가 농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 책에 여적의 장군들이라는 책에다가 그 이름을 농명했습니다. 왜? 니들은 천하의 천벌을 받을 나쁜 놈들이다. 왜? 있는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김관진 저놈은 지금 여적 실장이라고 부르는데 저하고 같이 장군 때 근무를 했지만 땅굴 없다라고 하는데 3년 국방장관을 하면서 이 메커니즘을 만들어갖고 이종창 신부님 다우징을 미신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김관진이고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김관진 씨가 안보실장 들어가기 전에 서용석이라고 하는 육군 준장을 제대를 시켜갖고 정보융합 담당 비서관으로 청와대에다가 취직을 시켜주고 그 둘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한성주 장군 뻥입니다. 땅굴 없습니다. 이 짓을 하는 두 역적이 김관진과 서용석입니다. 자, 이진삼 나라는 서울까지 땅굴 아파. 김진호 임진강 이남에 땅굴 없다. 장군이 아닙니다. 이등병 주기에도 아깝습니다. 저게 북계군 대변인이지 대한민국의 포스타 출신입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2000년도 6월 김대중 씨가 2000년도 6월 13일 날 땅굴을 덮습니다. 6월 13일 날 북한에 올라가야 되는데 김정일이가 연천 땅굴이 그게 땅굴로 밝혀지면 당신하고 내하고 회담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 덮고 올라와라. 이 양반이 6월 13일 날 텔레비에 나와서 땅굴 아닌데 왜 천연동굴을 가지고 땅굴이라고 하느냐? 장군들이 줄을 다 섰습니다.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줄을 다 섰습니다. 안기부가 줄을 다 섰습니다. 땅굴 아니다. 이 메커니즘이 지금도 지배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땅굴 아니다라고 하는데 노무현이가 땅굴 아니다라고 하는데 2003년 노무현 정부 화성군 천천히 땅굴 아니다. 2011년도 10월 이명박 남양주시 목현이 땅굴 아니다. 올해 8월 박근혜 정부 석천동 지하차도 땅굴 아니다. 지금 석천동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왜? 도로 밑을 3개씩 최소 3개씩 땅굴망이 기본이 3개입니다. 깔려있는데 지반은 약하니까 내려앉는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아우성을 치고 123층 짓는데 밑으로 9개 땅굴망을 30m, 40m 밑으로 집어넣어놨습니다. 물이 새고 하는데 땅굴 아니다라는 겁니다. 롯데건설 사장 땅굴 맞다. 그거 하자. 국방부에 전화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 이 짓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리더들입니다. 2000년도에 1992년도에 하성 방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저기 김포반도의 저쪽은 땅굴밭입니다. 방사형으로 대한민국 곳곳을 보내는 땅굴망이 방사형으로 도로가 방사형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저걸 누가 덮었느냐? 이진삼, 김진영, 김진호 요 세 마리가 덮은 겁니다. 대한민국을 적에게다 넘기겠다고 하는 그 세 놈이 어떤 향응을 받았는지 어떤 약점을 잡혔는지 지금도 텔레비에 나와서 4km 이남으로 팔 수가 없다. 저는 그 얘기만 하는 걸 보면은 그 입을 꿰매버리고 싶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4km 팔 수 있으면 5km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km 파면 6km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6km 파면은 한 10km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가 4km 이남으로 땅굴 팔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5천만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5천만이 눈뜬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덮은 인공 땅굴입니다. 자연 동굴이다. 세상에 석회암 동굴은 있어도 편마암, 현무암 동굴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질학을 다시 쓰겠다고 하는 것이 김대중이고 그 추종자고 그 장군이었습니다. 가자역 땅굴입니다. 최근에 제가 조사해서 여저기 장군들 책에다가 올린 그래픽인데 저 밑에 보면은 저쪽이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그래픽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렇게 가라앉은 겁니다. 저 밑으로 땅굴이 지나는데 집안이 약한 지대에서 저렇게 풀썩 주저앉았는데 정부는 땅굴 없다라고 하는 그 당시 국방장관 김장수, 합참의장 김관진, 육군총장 그 당시 박흥렬이었나? 다 지금 한 자리씩 다 저거 덮은 대가로 다 한 자리씩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쌍용 건설에서 잘못했다. 물막이를 제대로 밑에서 하지를 못했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땅굴이 있다라고는 못하고. 이명박 정부가 덮은 목현리 땅굴입니다. 자, 이걸 한번 잘 봐주십시오. 박원순이가 8월 28일 날 빗물이 저렇게 쓸고 내려가서 80m 길이 5m 곱하기 7m 저 정교한 빗물 쓸림이 저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믿습니까? 빗물이 저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빗쭉 빼쭉 들쭉 날쭉하게 만드는 것이 빗물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저 앞에 놓여져 있는 시멘트 덩어리 저게 직경이 3m가 됩니다. 왜 저 시멘트 덩어리 3m가 저기 있어야 됩니까? 바로 밑에 땅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순이가 덮어준 겁니다. 자, 저 한국일보에서 그린 그래픽인데 빨간 가로줄은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땅굴로 그려놓은 겁니다. 바로 요게 이제 80m 길이의 아까 보신 동굴인데 그 밑에 땅굴이 지나니까 요걸 박원순이가 시멘트 덩어리로 막아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로로 흙이 빠져나갔다. 빗물 쓸림에 의해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걸 근거로 박원순이는 종북시장이다. 종북간첩이다라고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를 걸어서 명예훼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지 거짓말이 탄로 날까봐 지금 묵묵부답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박원순이 이놈을 이 땅굴을 덮어준 여적의 죄로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2014년 또 8월 13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게 전 세계 텔레비로 방영이 됐습니다. 8월 13일. 그러면 이 8월 13일 전 세계 방영된 걸로 제일 놀란 놈이 누구겠습니까? 김정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땅굴을 덮었는데 이제 내 대에 와서 땅굴이 끝나는구나. 그래갖고 김양건이를 불러다가 야 땅굴을 이거 막아라. 그게 8월 14일 날 박지원이가 지 입으로 방송에 나가서 8월 14일 날 간접적인 루트로 김양건이가 나를 만나자고 전화가 왔다. 내가 왜 가느냐. 김홍일이나 내 비서 보내겠다. 화한 받으러 조화 받으러 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8월 17일 날 판문점이 아닌 개성에 들어가서 1시간 40분 동안 김양건이 박지원 밀담이 진행됩니다. 뭐냐? 땅굴 덮어라. 잔말 말고 덮어라. 그렇게 해서 8월 28일 날 땅굴이 박원순에 의해서 빗물이 저렇게 정교한 것을 만들었다 거짓 보고를 하고 덮습니다. 언론이 다 추인해줬고 김관진이 한민구가 추인해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추인해 주신 겁니다. 정부가 맞지. 정부가 맞지. 다음. 제가 여기다 썼는데 이 동굴이 박원순이 네 눈에는 자연동굴로 보이느냐. 싱크홀 배출구는 싱크대 하면 배출구가 있는 겁니다. 싱크대 우리 다 알잖아요. 싱크대 배출구가 있는데 배출구가 어디로 갔느냐. 저 배출구를 이 시멘트 3m 직경의 시멘트로 네가 덮어줬느냐. 이것을 규명 않고 싱크홀 사고 판단을 발표하면 거짓 발표 아닌가. 제가 미리 8월 28일 전에 이걸 띄웠어요. 근데 박원순 저자는 싱크홀을 이걸 빗물이 저렇게 했다라고 속였는데 5천만이 다 속아 넘어갔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대통령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싱크홀이 생기면 3m 직경에 저 시멘트 덩어리가 생기는 겁니까? 제발 이제 양심의 문을 열고 이제는 말하십시오. 이제는 대통령께 싱크홀 저거 파재낄 필요도 없습니다. 시추만 하면 됩니다. 저한테 지휘권을 주시고 저를 보고 저거를 밝혀내라고 하면은 시추만 하면 됩니다. 저기서 끄집어 올리면 이 시멘트 덩어리가 왜 나왔지? 이 시멘트 덩어리 만들어 놓은 놈 누구지? 박지원 네가 만들었느냐? 박창근 교수 네가 했느냐? 저거 발표한 놈이 박창근 좌파 교수입니다. 관동대 지질학 교수라고 하는 놈인데 다 잡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땅굴의 문제는 종북 좌파를 걸러내는 수단입니다.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종북 좌파를 쓸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석천동 지하 땅굴입니다. 맞습니다. 제발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다음. 자, 청와대 84개 들어갔다고 하니까 한두 개라면 믿겠는데 84개라니까 안 믿겠는다. 예라이 한 개, 두 개 들어갔다고 했을 때 설마 했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84개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박흥렬 경호실장은 저거 확인하려고 저를 불러서 확인해야죠. 한 장군 네 말이 맞든지 네가 사기꾼이든지 내가 경호실장으로서 저게 청와대에 들어와 있다면은 이게 경호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 해야죠. 왜 묵묵부담입니까? 박흥렬이는 경호실장이라고 별 내달고 육군 참모총장 했던 그놈이 박근혜 대통령을 포로로 잡혀가게끔 지금 방관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아니면 한성주가 사기를 치고 있든지. 국방부로 들어갔는데 33개망이라고 썼는데 남쪽에서 북쪽에서 동쪽에서 다 들어갔습니다. 3분 내에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실체를 아십시오. 일국의 지도자인 김정은이가 3, 4분 내에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뻥이 아니고 땅굴망을 가지고 저 얘기를 하는구나. 이제는 알아채십시오. 다음. 연합사령부 땅굴망인데 잘 안 보일 겁니다. 저 강변북로로 27개망이 지나면서 기지를 들어가고 저쪽 남쪽에서 북쪽으로 연합사로 집어넣었는데 저것도 수십 개망입니다. 전쟁 나면 연합사령관 3, 4분 만에 죽든지 포로, 국방장관 죽든지 포로, 대통령 죽든지 포로, 국무총리 죽든지 포로.
이것 때문에 제가 목숨 걸고 이걸 외치는 겁니다. 일군사령부 원주에 있는데 원주 도로가 5번 국도인데 5번 국도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6개 망이 내려가면서 6개를 또 가닥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일군사령부 사령관 3분 이내에 죽든지 포로 19전투비행단 중원입니다. 중원의 각 지휘관들 전투비행 대대장 그 다음에 전대장 단장 3분 내에 3, 4분 내에 죽든지 포로 군산 미 공군기지 세계 최강을 자랑하지만 3, 4분 내에 죽든지 포로 잠실지역 도로를 따라서 있으니까 저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저거 전기 비저항 검사를 해야죠. 전기 비저항 검사를 송파 구청장이 해야 되고 롯데 사장이 해야 되고 국방부가 해야죠. 왜 안 하는 겁니까? 왜 안 하는데도 5천만 국민은 왜 묵묵부답입니까? 언론은 종북 좌파 박지원에 의해서 컨트롤 받는다라고 하지만 5천만 원은 왜 묵묵부답입니까? 양주 광사당 땅굴망입니다. 저거 덮었습니다. 12월 5일 날 덮었습니다. 양주 광사동에 윤종열 박사팀이 해보니까 저기 이제 오른쪽 저 중앙에 있는 것이 땅굴망입니다. 전기가 안 통하는 지대입니다. 아, 저게 땅굴의 가능성이 있구나. 저는 땅굴이라고 믿는 겁니다. 왜? 다우징으로 반응을 보이니까 땅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우징이 거짓말 안 하니까. 남양주 지금도 땅굴망. 저게 전기 비저항 검사하면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질학 박사들은 저거 보고 아 이상 지질대다라고 하는데 땅굴망인 겁니다. 대구시청에도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구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목적으로 하루 전에 가서 다 해서 저걸 대구 시민들한테 보여줬습니다. 대구시청에 들어가 있다. 경북도청에도 들어가 있다. 육군 제2작전사 대구에 있죠. 거기도 들어가 있다. 대구공항 땅굴망, 대구공항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저게 군수사령관 하면서 제가 기지사령관을 했던 대구기지인데 저 안에 그물망같이 쳐져 있습니다. 저기는 간단하게 그렸지만 대구 비행장도 3, 4분 내에 지휘관들 죽든지 포로입니다. 경주시청입니다. 울산공항입니다. 울산공항. 경주시시 저기 기지를 틀고서 북군 저수지 땅굴망인데 북군 저수지는 왜 가봤느냐? 지난 9월 5일 추석 연휴 때 물이 넘쳐난 것이 아니고 밑으로 다 빠져나가면서 옆에 주변에 있던 전신줄을 다 넘어뜨렸고 흙을 다 끌고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저수지가 그게 가능합니까? 저수지는 땅을 이렇게 파갖고 여기에다가 물을 담아 놓는데 이 밑으로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전신줄을 날려버리고 그 흙을 다 끌고 내려갈 수 있습니까? 땅굴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내려와봐라 내려봐라 가서 보니까 9개 망이 그 밑으로 지납니다. 아마 많이 죽었을 겁니다. 저놈들. 울산 원산공단 땅굴망입니다. 저기 버스가 빠졌다라고 해서 버스 빠진 데 가보니까 저렇게 땅굴망이 지나는 겁니다. 3.1전쟁 유튜브를 작년 3월 24일 날 공표했는데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전쟁 쇼를 하면서 그 가운데 3월 24일 날 나는 전쟁을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김정은이가 발표했는데 땅굴 전쟁입니다. 그 전략을 보여드릴게요. 첫날 뭐 하느냐? 첫날에 땅굴로 특수군단을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1차 공격 계획에 들어가 있다. 3번 보십시오. 3번. 특수군단을 투입해갖고 15만 명의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겠다. 서울에 있는 고급 호텔은 다 세 가닥씩 지하 주차장에다가 땅굴을 붙여놨습니다. 신라 호텔, 하이아트 호텔, 그 다음에 여기
조선 호텔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게 15만 명을 인질로 잡는데 2만 5천 명의 현역 군인들, 그 가족들 5만 명 더하면은 7만 5천 명 플러스 비즈니스맨, 미국인 여행객 해갖고 15만 명을 1일차에 포로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전략은 뭐냐? 대포를 쌓아갖고 서울을 파괴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잡을 수가 없잖아. 땅굴로 솟아나서 3, 4분 내에 다 마비시키고 미국 사람들 15만 명을 걷어서 인질로서 어느 건물에다 갖다 놓고 협상을 하겠다. 이 전략이 1일차에 나오는 겁니다. 다음 2일차에는 땅굴로 전차 4,600대, 그 다음에 장갑차 3,000대, 7,600대를 투입하겠다. 6m짜리 땅굴 간선망이 동해와 서해로 들어와서 아까 군산으로 들어오는 땅굴망 보셨죠? 서해로 들어온 것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뜻이구나. 다음 3일차에는 전쟁 안 하겠답니다. 이제는 줄 세우겠답니다. 저걸 안정화 작전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을 다 고립시켜갖고 줄 서라. 그리고 빨간 완장 친 놈들이 나와갖고 프롤레타리아 계급 일로 나와라.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군 장성들 일로 나와라. 2,500만 명 이상이 죽는 겁니다. 다음 자, 대책이 있습니다. 대책은 뭐냐? 남진 땅굴을 확인하고 전 세계 공개하면 됩니다. 양주 광사동과 남양주 지금동 땅굴을 절개해갖고 공개하면 됩니다. 이거는 김관진이가 이걸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는 단안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김관진이가 막고 있는 이유를 이제는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전두환 때부터 하나회가 이 짓을 했구나. 그리고 땅굴을 틀어막았구나. 대통령의 결단, 여적 정군 해임하고 구속하고 여적죄로 처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 비상계엄 선포하고 땅굴 파괴 작전을 명령하기만 하면 삽니다. 땅굴 끄집어 올리면 종북 좌파들이 다 고구마 줄기처럼 끄집어 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살릴 길이 땅굴밖에 없습니다. 지금 종북 좌파 모여라 잡겠다 할 수 있습니까? 박지원이가 나 간첩이다 어쩔래? 언론인 중에 내 돈 안 먹은 놈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라. 박지원이가 이 대놓고 이러는데 손충무 씨가 이걸 밝혔죠. 미국과 중국이 협조하면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땅굴 있다 파괴해라. 요 통수명령 한마디만 하면 나라가 사는 겁니다. 나라가 사는 겁니다. 다음. 자, 저 살수대첩 저쪽에다가 우리 그 기술력으로 구멍만 뚫어서 그 안에다 물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북군 저수지에 그 물이 빠져들어가서 그 밑에 있던 놈들 죽였듯이 저것도 뚫으면 되는 겁니다. 저 뚫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땅굴 덮는 세력이 막 강하고 조직적이다. 권영해 장관님이 작년 12월에 저한테 한 말씀입니다. 한 장군, 네가 공군인데 왜 땅굴 하냐? 공군 비행장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둬라. 땅굴을 덮는 세력이 막강하고 조직적이다.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분은 차마 당신 입으로 얘기를 못한 거지만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국방부와 언론과 정부가 땅굴을 덮고 있는데 네가 이걸 밝힐 수 있겠느냐? 작년 12월 달에 권영애 장관님이 저한테 조언한 겁니다. 해내겠습니다. 제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해내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75년 4월 30일 월남골 안 나고 사는 방법은 땅굴 찾아 파괴하라. 이 명령 한마디면 됩니다. 눈치 감고. 자, 그러면 지금동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월 5일 날 땅굴 아니다. 시민단체가 거짓말했다라고 했는데 11월 7일 날 전용수 장로님이 그곳에서 TBM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가서 다우징 탐사하고 그 다음에 파서 받고 그러고 나서 12월 1일 날 저들이 실주공을 뚫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TBM 소리입니다. 전용수 장로님이 자다가 새벽에 녹음한 TBM 소리입니다. 자, 하이 RPM입니다. 제가 전투기를 탔지만 전투기도 하이 RPM이고 저것도 하이 RPM. RPM이 많이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럼 잠깐 중지해 주시고 12월 2일 날 이주창 서기관 합참의 땅굴 탐지과에서 땅굴의 이 소리 분석하는 담당관입니다. 그 친구가 저게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녹음된 것이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이래서 야, 네가 뭔지도 모르지만 하면 되느냐? 뭔지를 알아야지 이게 기다 아니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말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죠. 근데 저거를 플랫 스튜디오라고 하는 데다가 분석을 의뢰했더니만 12월 9일 날 TBM 소리와 RPM이 일치한다. 이게 답이 나왔습니다. 자, 저걸 듣고도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땅굴 아니다라고 덮는 겁니다. 기무사령부에서 와서 덮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걸 새벽에 당신이 교회 사무실 바닥에서 자다가 이것 때문에 깨어나갖고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겁니다. 오, 하는 게.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2월 1일, 12월 2일, 3일 이제 국방부가 들어와서 시추공을 뚫은 데다가 이제 이 시추공 녹음기를 집어넣겠다. 자, 저 밑에서 작업하는 소리가 역대책 소리가 지금 우렁찬 겁니다. 그런데 저게 동굴과 흙이 무너지면서 PVC 관에 다 써놨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이주창이와 박규찬이가 합니다. 왜? 김관진이가 없다라고 하고 한민구가 10월 29일 날 국회 국방위에서 없다라고 하니 대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와서 덮는 겁니다. 박규찬이 불쌍합니다. 이주창이 불쌍합니다. 제 책에다가는 그놈들은 죄가 없다. 김관진이와 한민구가 죄가 있다라고 썼습니다. 왜? 니들이 없다라고 하니 가서 찾을 수가 있느냐? 자, 저게 뭐냐 하면은 지금 댕그렁하고 소리가 2.2m 정도 되는 굴 속에 산소를 집어넣습니다. 공기를 집어넣고 그거 가지고 차감기 돌리고 하는데 이게 관이 2개가 들어온답니다. 이 2개를 이제는 철수를 해야 되니까 이거 파고 내려오면은 증거가 남으니까 철수하는데 3 내지 4m 길이가 되는 것을 돌려서 뽑아갖고 끌고 가는 소리라고 그렇게 분석이 된 겁니다. 다음, 최근에 12월 15일, 16일 이제 5일날 없다라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얘들이 복구를 하는 겁니다. 떼냈던 것을 다시 복구해갖고 원상 복구를 시키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없다라고 하니 아, 이제는 마음 놓고 복구를 하자. 쿵쿵 하는 소리가 쿵쿵 하는 소리가 지하에서 들리는 겁니다. 거기는 옆에 차도 한 500m 이상 떨어진 데서 차가 다니고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이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제가 저 위치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저기다 집어넣고 그 땅굴에서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땅굴 없다라고 하는 김관진 저놈이 옳은 놈인지 한성주가 저 거짓말하고 있는지 한번 그 현장에 가서 그 땅굴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인물 한번 봐주십시오. 유인물 2인당 하나씩 보시게끔 되어 있는데 양주 남양주 지역 남충 땅굴 시추 탐사작전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해갖고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주시 광사동 땅굴, 그 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 비저항 검사 칼라 사진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 스튜디오에서 이것을 분석해서 이거는 땅굴 속에서 나는 소리가 맞다라고 한 것도 이제 3쪽에 들어가 있고 결론을 한번 봐주십시오. 7번입니다.
위와 같은 재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국방부의 근본 양주 및 남양주 지역에 대한 땅굴 시추 및 탐사 작전은 대통령님과 국민을 속여 임진강 이남에 땅굴 없다라는 24년간 지속된 기존의 국방부 입장을 고수하려는 의도된 거짓의 작전으로 평가한다. 국민의 혈세가 북한군의 남침 땅굴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반역적 작전에 낭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땅굴 알림연대 땅굴안보 국민연합은 이번 작전을 계획하고 승인한 국방부의 지휘계통, 즉 육군 땅굴 탐지과장 박규철 대령, 국방정보본부장 조복은 중장, 국방장관 한민구, 안보실장 김관진 등을 고소 고발할 것임을 천명한다. 저들의 형법상의 죄목은 양주시 광사동과 남양주시 지금동에 버젓이 존재하는 북한의 남침 땅굴망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덮음으로써 1번 적국의 대한민국 기습 침략 준비에 동조한 여적죄 형법 93조입니다. 2번 대한민국의 지하를 북한군의 요새, 진영 또는 무기고로 쓸 수 있도록 적국에 제공한 시설 제공 이적죄 형법 95조입니다. 3번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간첩죄 형법 98조입니다. 4번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일반 이적죄 형법 99조입니다. 등이다. 9번 따라서 대통령님과 국민재위께서는 위 양주시 광사동과 남양주시 지금동의 땅굴 현장을 한성주 장군의 지휘 아래 신속히 절개하여 땅굴 존재의 진위를 가릴 것을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명령하여 주시길 삼가 건의드린다. 절개하면 어느 말이 진실인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저들이 절개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 일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국가안보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12월 2일 6일자입니다. 제가 강의를 약속된 시간이 돼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호소합니다. 비겁한 리더로 남지 말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리더가 되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침묵한다고 나라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종북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데 제발 대통령님을 설득해 주십시오. 설득해 주십시오. 땅굴 찾아 파괴해라. 이 말 한마디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줄을 섰던 장군들이 이제 줄을 바꿔서 설 겁니다. 줄을 잘못 섰던 안기부에 있는 놈들이 줄을 또 바꿔 설 겁니다. 누구 한 명에 의해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한 분에 의해서. 제발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11월 8일 날 무지개가 우연히 생긴 무지개라고 보지 않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마른 하늘에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시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계신데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비겁하게 종북 좌파 눈치만 보고 할 말 못하고 나라가 없어집니다. 제발 살려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절없이 저물어가는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 장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이 엉망진창이 된 참 꼴이 우습게 된 이 나라를 인생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름답고 복된 나라로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방방곡곡 면면촌촌 거리거리 골목골목마다 이 삼천리 금수왕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부탁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4월 30날 구찌 땅굴에 의해서 월남이 망가졌는데 그 기록지가 250km랍니다. 대한민국의 땅굴은 2,500을 넘어서서 제가 이걸로 숫자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이제 땅굴의 현황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나라를 살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군은 전국에 바둑판 같은 땅굴망을 건설했습니다. 왜?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땅굴 없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지금도 남양주시 지금동의 땅굴을 12월 5일 날 국방부가 덮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매체, 언론을 지배하는 자, 나라를 지배하는데 박지원이가 언론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배하는 자는 사실상 박지원입니다. 어제 김양건이 만나러 또 김정은이 만나러 올라갔다 왔지 않습니까? 지 마음대로입니다. 정부는 임진강 이남의 땅굴 없다며 12월 5일 날 양주 광사동과 남양주 지금동 땅굴을 또 덮었다. 제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장성택을 처형한 김정은은 이제 금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규군 120만, 예비군 700만에서 820만 중에 땅굴 규모로 봐서 수백만 명을 동시에 집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김정은이는 2012년부터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가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으니까 2012년부터 저 김정은이라고 하는 친구가 3, 4분 만에 쓸어버리겠다. 3, 4분 만에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일개 국가의 지도자가 뻥을 친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저게 무슨 수단으로 저럴까? 땅굴망입니다. 네, 다음. 저게 TBM입니다. 직경 14m인데 저놈들은 직경 2.2m 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직경 2.2m 되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여튼 마음 놓고 팝니다. 지금도 파고 있습니다. 지금동, 남양주시 지금동에서 12월 5일 날 작전 결과 땅굴 없다. 국방부가 발표했는데 그곳에서 지금도 땅굴 파는 소리를 좀 이따가 녹음한 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2월 5일 날 땅굴이 없다라고 발표했는데 12월 15일, 12월 16일 녹음한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황장엽 씨가 1997년도에 귀순을 해갖고 북한이 땅굴 파는 기술이 세계 인류다. 그리고 사건이 생겼을 때 도망갈 땅굴을 70년대부터 김일성이가 팠는데 그 기록지가 640km나 된다. 저거 한번 보십시오. 저게 평양에서 중국으로 내뺄 루트, 그 다음에 저쪽 단천에서 해상으로 내뺄 루트, 바닷가에 나가 있다가 도망갈 루트, 이걸 지하 300m에다가 땅굴을 파서 저렇게 만들었다. 이게 황장엽 씨가 증언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듣고서 눈이나 하나 깜빡하셨습니까? 이게 한국일보가 발표한 그래픽입니다. 제발 이제는 거짓에서 깨어나십시오. 거짓말하는 놈들 말 듣고 안전하다 제발 이 짓은 멈춰주십시오. 저기 보면 오른쪽 밑에 보면 지하철이 100에서 150m로 다니고 저쪽 비밀 땅굴, 도망갈 땅굴이 300m에서 다닌다고 황장엽 씨가 증언한 것을 가지고 여러 기자들이 저렇게 그려서 제가 시 한 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거하여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예배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정원 목사님, 또 김현기 목사님, 또 저보다 훨씬 앞서서 땅굴 안보를 위해서 애써 주셨던 정창화 목사님, 참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0월달 한 달과 11월달까지 의정부에 있는 산위에 올라가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간 기도를 40일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신 징표를 몇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11월 8일 날 서울역 광장에서 3,000명이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했습니다. 땅굴 안보 구국기도회. 그 자리에서 마른 하늘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너의 기도를 응답한다. 11월 8일이 지나고 났을 때 저게 무슨 응답인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최근에 중국을 들어갔다 나온 선교사 한 분이 중국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그렇게 하면서 봤던 사실을 저한테 증언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0월 3일 날 김정은이 전용기를 타고 3명의 북한군 고위급이 내려온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북한의 넘버 2, 3, 4 하는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10월 3일 날 내려왔었고 그러고 얼마 있다가 10월 달 중에 북괴군의 보위부 건물이 폭삭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80명의 고위급 정치, 군사, 당 지도자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는 전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인데 중국에서는 인터넷으로 밝혀졌는데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이가 내려왔다 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 혹시 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80명의 당, 정군의 고위급이 그 건물이 중요한 국가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죽었다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10월 30날 중국 인민군, 중국 군대의 대변인인데 장군이더랍니다. 이 장군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북한군이 전쟁을 일으키면은 중국군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겠다 하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땅굴이 뻥 뚫린 것이 아니면은 보도도 하지 말아라고 해서 제가 보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동아일보의 현실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댈 수도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가 종북 좌파가 데스크를 점령했으니 어딘들 못했겠습니까? 2000년도 6월 15일 날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8월 달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이가 46명의 언론인 대표를 데리고 김정일이를 만나러 올라가서 7박 8일간 향응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5개 문항으로 된 남북 언론인협회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성명의 두 번째 항이 뭐냐? 상호 중상 비방을 하지 않겠다. 이 조항의 핵심은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은 김정일이와 북한에 대해서 공격하는 행위를 중지하겠다 하는 것에 사인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긴 여름밤, 8월달 여름밤에 기쁨조의 향응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X파일을 다 만들어 갖고
대남 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이가 10월 3일 날 1호기 타고 내려왔던 그 김양건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X파일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데 아마도 북한을 가셨다 온 대한민국의 목회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X파일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어느 대한민국의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김모 목사님이 그 교회 예배에서 한 달 된 것 같아요. 땅굴, 이곳에 땅굴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개미 구멍 하나도 없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자, 이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자의적으로 말했겠느냐 아니면 X파일에 의해서 조종돼서 말했겠느냐,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땅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간혹 나오겠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틀려졌을까?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원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종북 좌파에게 아껴버린 이 대한민국을 이제 되찾는 일을 여기 계신 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이걸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61세인데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종북 좌파, 종북 속의 박지원이한테 제가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땅굴 없다라고 외쳐대는 김관진 종북 간첩한테 제가 뭐 하려고 충성하겠습니까? 한민국 사관학교 1년 선배입니다. 저는 공군 사관학교를 나왔지만 그 사람은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는데 김관진에 의해서 발탁돼서 땅굴 없다, 땅굴 묻는 일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저 역적 같은 선배를 제가 뭐 하나 섬기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제가 브리핑하는 것을 들어봐 주시고 비겁하게 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땅굴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제발 이제는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제발. 저는 이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왜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땅굴 뚫고 내려오면 다 죽는 겁니다. 1000만이 아니라 2000만, 3000만이 죽을 겁니다. 왜? 우리가 5000만이고 북한이 2500만입니다. 이걸 다 하려면 지들 2500만보다 더 작은 숫자만 남겨야 되니 최소 2500만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보트피플이 되고. 자,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75년이라고 합니다. 그게 10월 30일 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영전에서 11년도 12월 17일 날 김정일이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 영전에서 김정은이가 대놓고 한 말이 3년 내에 통일하겠습니다. 3년 내에. 그게 어제 12월 17일이 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넘어갔습니다. 아마도 중국이 말렸고 미국이 말렸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리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1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를 공개 처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화염 방사기로 찢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3월 4일부터 작년입니다. 작년 3월 4일부터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하면서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하면서 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이라고 하는 3,500km 날아가는 미사일, 하와이도 괌도 때릴 수 있는 그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자기들 이름으로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무수단 미사일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선제 공격을 하겠다 위협하면서 전쟁 쇼를 벌였던 것이 작년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쟁을 말린 장 본인이 장성택입니다. 왜? 중국 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말렸느냐? 미국이 중국 네가 말리지 않으면
우리가 북한을 점령하고 네가 개입하면은 중국도 날려버리겠다. 이게 미국의 핵 전략입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중국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날리더라도 최소 400기 이상을 태평양 상공에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MD라고 합니다. 미슬 디펜스. 이 미슬 디펜스 능력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꺼번에 날린다고 해도 다 막으면서 중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핵 억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발동해서 중국 네가 말려라. 못 말리면은 남북한을 통일시킨다. 이것이 작년 기억하시겠지만 2월 달에 케리 미 국무장관이 2월 1일로 기억하는데 미네의 세계 안보 포럼에 가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중국과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한반도 통일은 북한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서 점령해서 통일을 시킨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이런 국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저는 인터넷에서 또 책에서 발표를 한 것이 대한민국은 66.6%가 종북 좌익이 다 장악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심리, 국방, 언론 할 것 없이 다 종북 좌파가 장악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아일보의 한 기자가 땅굴 안보를 위해서 저희를 취재하다가 저한테 고백한 말이 데스크에 동아일보 데스크에 종북 좌파 출신 서울대학교 운동권 출신이 앉아 있는데 발표한 겁니다. 저게 2009년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1997년도에 넘어왔는데 12년이 지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발표된 겁니다. 왜? 김영환이라고 하는 안기부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던 그분이 폭로했기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다음.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종창 신부님이 그린 땅굴망입니다. 그분이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26인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땅굴 찾는. 그리고 그분은 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땅굴을 찾아서 저렇게 그렸는데 1번, 2번, 3번 해서 17번까지 나오는데 저게 기록지가 10km, 20km, 30km, 40km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기 보면은 1번, 2번, 3번 옆에 3번 쓰여져 있는 것이 제3땅굴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쭉 가다 보면 9번에서 2번 2호 땅굴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17번에 4호 땅굴이 나와 있는데 기록지가 3.5km 이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3.5km 이내 4개만 김일성이가 들켜준 겁니다. 일부러 들켜준 것을 국군이 찾은 겁니다. 그리고 기록지가 10km, 20km, 30km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메커니즘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은 3.5km 이내짜리 4개를 1땅굴, 2땅굴, 3땅굴, 4땅굴 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종창 신부님이 다 돌아보고 저기 맨 위에다가 뭐라 썼냐면은 발견된 짧은 4개 땅굴은 장거리 땅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란 작전으로 썼다. 이종창 신부님이 이걸 밝혀내고 2008년도에 땅굴 탐사 33년 총정리라는 책을 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발 이진삼 육군참모총장을 하고 체육부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했던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선배 장군이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참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북계군은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을 팔 수 없다. 엊그제도 텔레비에 나와서 이 죽일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0년대에 4km를 팠다면
40년이 지난 지금은 40km도 타고 400km도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믿고 있는 5천만 이 민족은 뭐 하는 민족입니까 도대체? 지금도 텔레비에 나와서 이진삼 씨 4km 이남으로 못 판다. 한민구 4km 이남으로 못 판다. 김관진 4km 이남으로 못 판다. 예라이 빌어먹을. 자, 인공위성을 띄우고 핵실험을 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4km 이남으로 못 판다라고 하는 얘기를 장군 별 4씩 달고 이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제발 여기 계신 우리 영적 지도자분들은 이제는 제발 깨어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놈이 있으면 저처럼 네 대가리는 아메바 대가리다. 아메바도 그 정도는 생각할 것이다. 예, 다음. 땅굴 존재의 증거는 시민이 제보를 해옵니다. 여기 땅굴 파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그 소리를 들어보시겠지만 그러면 가서 다우징 탐사를 합니다. 다우징 탐사가 요걸 엘라드라고 합니다. L자로 생긴 쇠 막대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땅굴 탐사하는 겁니다. 땅굴 탐사하면 땅굴 위에 올라가면 이게 쫙 벌어집니다. 이 방향으로 두 개가 이렇게 벌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모아서 이 땅굴 위를 지나면은